Yo,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 경매로 그 비밀을 푼다의 저자 마니버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대항력 파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손소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권리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 준권리 일자보다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 입찰자의 대응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 준권리 일자보다 빠르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 준권리 일자보다 늦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으며 낙찰 후 명도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파악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일자가 단순히 말소기 준권리보다 늦다고 하여 무조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말소기 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늦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세대 합가는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2020년 3월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2020년 8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다가 2021년 5월에 임차인 A가 B와 결혼하여 B가 세대주가 되어 A의 임차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B의 전입일자는 말소기 준권리인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날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 B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입찰한다면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임차권 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루어집니다. 2020월 3월에 임차인 A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 도중 2020년 8월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후 2020년 9월에 임차인 A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나왔다면 임차인 B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 역시 임차인 B의 전입일자인 2020년 9월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0년 8월보다 늦으므로 임차인 B를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나온 주택을 입찰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세대합가나 임차권 양도인 경우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에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격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 대출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일 경우가 많으며 대출의 합계금액이 시세에 거의 육박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판단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한다면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대항력의 판단은 세대주의 전입일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세대원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한 세대원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 양도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아무리 뜯어봐도 대항력이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아파트의 감정가격과 비교함과 동시에 탐문조사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임차인의 세대합가와 임차권 양도에 대한 대항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